이제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몇 살까지 살까요? 이 질문이 좀 웃기긴 한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읽은 책,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부터 조금 길거든요.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이라는 책이죠.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정의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요, 어떤 기자분께서 우리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에 가까운 나이를 가지신 6분의 노인분들의 인터뷰를 담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책 속의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 이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느끼는 점. 우리 요즘에 이제 인터넷 밈이나 이런 거 보면 늙기 싫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그쵸, 이렇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뭔가 좀 약해지는 기분이 좀 드니까, 그쵸.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냥 나이가 든다라는 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젊다라는 게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학원에서 많은 20대 분들 이제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좋을 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30대 입장에서 20대 분들을 바라보면 참 좋겠다. 근데 이건 진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한테 다시 20대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가겠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10대도 쉽지 않고 20대도 쉽지 않고 30대도 쉽지 않은데, 뭔가 20대에서 30대가 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선택의 폭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조금 더 안정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조금 인상적인 비유가 나와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구절이 뭐냐면, 이 인생을 체스 게임에 비유를 했을 때 태어나서 이제 10대까지는 그 체스 게임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게임을 하진 않거든요. 체스 게임에 대해서 좀 배우고 거기에 있는 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대가 되면 이제 실제로 게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기라든지 오목이라든지 체스 게임 이런 거를 딱 보면 처음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내 말들은 가득 차 있고 상대방 말도 가득 차 있고,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만큼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확실함 속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만큼 앞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양도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한마디로 경우의 수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이제 선택하는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거기서 오는 안정감도 확실히 있거든요. 책에서 인터뷰를 해주셨던 6분의 노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뭔가 불안함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죽음이 가까워오고 몸이 아프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밖에 남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고 내가 그것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거의 하나가 남은 거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경우의 수가.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다. 다만 몸이 불편한 날도 되게 많아서 몸에서 오는 고통은 있지만, 심적으로나 뭔가 정신적으로나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 불안감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이제 끝나간다라는 거기 묘한 안도감이 든다라고 해요. 물론 좀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긴 한데
이 책에서 나오는 노인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시야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로 이거 많이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이분들께서 이제 뭐 90살, 80살이 넘으셔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에 우리가 요즘에 20대, 30대, 40대 분들 전부 다 1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이제 인터넷 문화가, SNS 문화가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비교하고 점수 매기고 뭐 다른 분들과 비교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죠. 물론 저 역시 뭐 어느 정도의 비교는 피할 수 없는 거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결국에 그 비교는 의미가 없다. 결국에 인생은 얼마나 본인 스스로 행복하게 살았느냐, 거기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 삶을 되돌아볼 때 많이 하는 것들은, 많이 하는 생각은 돈을 더 많이 벌 걸,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갈 걸, 내가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뛰어날 걸, 내가 SNS에 더 자랑을 많이 할 걸, 그런 거보다는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좀 더 해볼 걸, 좀 더 도전해 볼 걸, 안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걸,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쓸 걸, 운동을 조금 더 할 걸, 도전해 볼 거, 경험해 볼 걸,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오히려 그거 하지 말 걸, 내가 걔보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다. 그럼 어떻게 보낼까? 내 인생 마지막 날은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있겠죠. 그 친구랑 같이 뭐 아침에 수영을 한번 하지 않을까요? 그래, 수영 내기도 한번 하고, 한번 놀리고, 내가 이제 계속 평생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수영 내기였는데 그 친구를 이겼다라고 놀리면서, 뭐 마지막까지 한번 놀리고, 이제 그 친구는 나를 평생 이길 수 없으니까, 아침에 이제 산뜻하게 수영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브런치도 또 좀 먹지 않을까요? 냠냠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점심 때는 전 이거 할 것 같아요. 전 이제 이 저의 20대 후반과 30대를 이제 강사로 보내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이 직업에 감사하는 게 어떤 거냐면, 되게 많은 분들을 또 만나는 것도 되게 감사하는데,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영상 기록으로 남길 수 있잖아요. 인강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쵸? 저는 이제 80대나 90대가 됐을 때 제가 젊은 시절에 찍었던 인강을 좀 볼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보는 것도 괜찮고, 이게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매드무비, 그런 거예요. 게임 같은 거 있을 때 매드무비, 인생에 있어서 매드무비.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강 한 편 때릴 것 같아요. 열심히 했네, 이렇게. 그때는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찍었던 인강은 안 보겠지만, 그래도 뭔가 저는 제 인생의 매드무비 하이라이트라서 그거 한번 볼 것 같고요. 옆에 주변에 자랑도 하고, 저는 마지막에 눈 감는 순간까지 관종으로 살다 갈 것 같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맞죠? 그런 삶을 살려면 지금 이제 찍는 인강이나 유튜브도 열심히 찍어둬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재밌게 열심히 찍어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부르겠죠.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 목이 메네요. 그때까지 제 주변에 가족들이 있다 하면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카톡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음악인데 가사가 없는 음악 있잖아요. 뭐 재즈 음악이라던가 어떤 좋아하는 노래들, 가사 없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제가 좋아했던 책, 그리고 여기 또 책 속에 있는 먼저 이제 나이가 드신 선배님들이 이 책에 많잖아요. 이 책이랑 글쎄요, 또 연금술사라는 책도 제가 좋아하니까 그 책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저녁으로 일본식 카레를 먹을 거예요. 건더기 크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일본식 카레를 먹고, 그때쯤 되면 이제 살면서 있었던 추억들을 하나둘 생각해 보면서 푹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의 마지막 날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선 저는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열심히 하고 인강도 열심히 찍고 유튜브도 좀 열심히 하고 영상들을 좀 많이 남겨야 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영도 요즘에 또 제가 수영 되게 좋아해가지고 수영 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그때쯤 되면 이제 수영 한 50년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대회 나가도 최고령자 그룹에 들어가니까 좀 메달도 많이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책도 마지막 순간에 책도 읽을 거니까 지금부터 좀 부지런히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순간까지 책을 좀 읽지 않을까요? 결국에 미래는 현재의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 책,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굉장히 제목부터 확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골랐고, 이 책은 삶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고, 진로도 너무 많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인생의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어떻게 보면 요거는 진로랑 관련된 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읽기에는 20대 우리 학생분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했더라면 좋았을까? 무엇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까? 무엇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이런 것에 대한 한번 정리를 쭈루룩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의 도입부에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6분이나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친해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낯가리시는 분들은. 근데 책의 중반부랑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분들이 정말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머라던가 이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나 삶의 태도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또 다음번에 제가 또 이 정도로 감동받는 책이 나온다면 또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다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꼭 이 책 읽어보시기 바래요.